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뉴스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보도블록을 2년도 되지 않아 교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제에선 거봉포도 수확이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위 덕분에 출하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담소의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서부 경남의 식수원인 진양호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에 방사한 따오기 40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하며 생존율 92.5%로 자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시가 오동동의 불종거리 일부 구간을 콘크리트 블록으로 설치했다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뒤엎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돈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가 도로를 뒤덮고 있던 콘크리트 블록을 부숩니다. 부순 블럭을 덤프트럭에 담고선 아스팔트로 다시 도로를 포장합니다. 야심한 시간대 불종거리에서 긴급한 도로공사가 진행된 이유는 뭘까? 지난 2017년 말 창원시는 약 3억 원을 투입해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의 하나로 불종거리 160m 구간을 콘크리트 차도용 블록으로 교체했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애서 차량 서행을 유도해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요 행사 때는 차도까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광장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요 행사가 불종로에서 있을 경우에 광장화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록 곳곳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보수공사만 5차례. 주변 상인들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잦은 보수공사로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시끄러우니까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건널목을 건너가는 이제 보행자분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민원이 잇따르자 창원시는 사업 시행 2년도 채 안 돼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다시 차도용 블록거리를 뒤엎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도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버려진 예산만 4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창원시가 이전의 행정 과오를 인정하고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꿎은 상인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입었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거제에서 거봉포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 수가 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붉은 거봉포도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알도 굵고 달콤한 향기도 일품입니다. 건장마였고 태풍도 또 다행스럽게 피해가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포도 작황이 조금 늘었고 당도 면에서도 약간 아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출하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포도 수확은 지금부터 추석절인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거제 둔덕 거봉포도는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18브릭스 이상의 포도만 선별해 출하하기 때문에 당도도 높습니다. 선 주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농가들은 지난해와 똑같이 5kg 한 상자에 3만 원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맛과 품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농가당 한 해 3,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한 10헥타 정도 재배하던 것이 지금 한 20헥타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둔덕 포도는 계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입 개방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포도 농가들이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곳곳에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아직까진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여 덥습니다.
양산을 포함한 6개 시군에는 3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들은 낮에 33도 이상 올라 폭염의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아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창원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1도, 양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진주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1도, 합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온 뒤 토요일에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한 통신회사의 지원으로 지리산 청학동에 무인 공구 대여소가 들어섰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읍내까지 왕복 2시간을 이동해야 했던 수고를 덜게 됐는데요. 소수 의견이 그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뭐 90만 원 정도는 한마들이라든지 이런 좀 필요해서 꼭 쓰려면 그걸 여기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2시간여 걸려가지고 왕복 그러면 하도 군데 가가지고 대여를 해오든지 아니면 자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서로 빌려러 가지. 우리 집에 있다더라. 또 고장나면 또 고쳐다 줘야 되고 이 불편함이 엄청 많았죠. 옛날에는. 우리 주민들 상의를 해본 결과 우리 공구가 많이 필요하다. 다 갖추려면 뭐 수백만 수천만 들어가니까 구입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그 센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Keep doing things that way or leave me alone. Keep doing things that way or leave me alone. 지난 2015년도에 우리 도농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청학동 기가 창조마을이라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마을 만든 지 4주년이 되는 걸 기념하여서 공기구를 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설레는 마음도 들더라고. 왜냐? 새 것을 쓰니까 쓰면서 부담을 느끼죠, 쉽게. 일단 쓰면은 이제 카메라 장착이 돼 있고 또 행정 그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사이트가. 그래서 안에 그 공구가 비어 있다 아니면 파손됐다는 걸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현황을 보면서 사실 생각보다 호응이 좋다.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캐치해서 먼저 좀 해드렸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 만큼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들이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어떻게 이제 쓰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안내도 잘 해주니까는 쓰려고 하는 호응이 엄청 좋지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형적으로나 논이나 밭보다는 이런 목공이나 또 이렇게 숙박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필요한 공구들이 좀 많이 필요성이 느껴지고 좀 더 희망을 가져보자면은 이 공기구 대여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주민들끼리 서로 내 거를 안 쓸 때 좀 놔두고 또 주민들이 또 빌려가고 물론 거기에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의 마늘 양파 팔아주기 행사가 오늘 오후 합천군 합천유통에서 열립니다. 경남혁신포럼 남해군 원탁 토론회가 오늘 오후 남해 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창녕소방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오늘 오전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2019 대한민국 관악 대축제가 오늘 오전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어젯밤 10시쯤 남해고속도로 진례분기점 인근에서 창원으로 가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줄면서 부산항 일대 여행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부산항 상가들이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항만 당국은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밝혀서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일본행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상가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적자 수렁을 견디다 못해 아예 문을 닫은 상황. 몇몇 업주들은 연쇄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좀 조정해서 왜냐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 자체 그 평가가 작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올려야 되겠다. 임대차 계약에는 영업 환경 변화로 인해 사용료 인하 요청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실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폐업 위기에도 항만공사가 계약 이행 원칙만 고집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거기 공기업에서라도 조금 나서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체라시게 누구 필요 없고 나가라 그런 식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와 외교, 국민 감정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 한일 갈등의 자칫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당국의 대책 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여름 피서철에 신경이 곤두서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수산물을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올여름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카맣게 어둠이 내린 바다 위로 흰 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손에 손전등을 쥔 사람들이 수면 위와 테트라포드 사이사이를 유심히 살핍니다. 저 낚시꾼이죠. 피서철이 되면 마을 공동어장의 수산물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민들이 직접 야간 순찰을 도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적발된 수산물 절도는 8월에만 5건. 야간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동호회 회원 4명이 1인당 10kg의 전복을 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관광객이 나사리 장군바위 인근 어장에서 전복을 맨손으로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밤에 와서 이래 작업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개원들이 지켜도 그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어민들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어민들이 돌아다니면 바다에다 다 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점을 익혀놨다가 새벽에 다 잠든 틈을 이용해가 다시 바다에 내려가서 주로 불법 채취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예전에는 어민들이 4인 1조를 이뤄 주기적으로 야간 순찰을 돌았지만 생업에 지장을 줘 어쩔 수 없이 야간 순찰 횟수도 줄였습니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양식하는 전복 등의 수산 동식물을 채취했을 경우 절도죄로 의율되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장난삼아 재미로 그랬다고 말하지만 어민들이 땀 흘려 일궈낸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 담수호의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부경남 식수원인 진양호는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에 따르면 전국 담수호의 녹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진양호 두 곳에서의 수질 검사 결과 밀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는 480개와 127개로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5월에 자연에 방사된 따오기 40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하고 37마리가 생존해
생존율이 9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와 창녕군 등에 따르면 현재 폐사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영양실조와 천적에 의해 숨졌으며 나머지 1마리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자연사했습니다. 환경부는 따오기가 자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 방사로 한반도 전역을 서식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말쯤 집 앞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를 목격했으며 차 안에 창원시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A씨가 있다는 허위 신고를 112에 2차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5분쯤 통영시 한산면 등가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12명을 태운 7.31톤 낚싯배가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 해경에 따르면 낚싯배는 등가도 해상에서 선상 낚시 후 이동하려다 조종장치 고장으로 표류하자 선장이 해경에 신고해 구조됐습니다. 한편 남해상에선 조업을 마치고 입항해 연료 탱크에 있는 경유 500리터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그제 오후 5시 48분쯤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39톤급 멸치잡이배 선수 바닥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주방 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장을 추궁해 기름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19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은 동물 생산과 판매, 수입업, 동물 장묘와 전시, 위탁관리, 미용업과 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입니다. 점검 결과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기타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독일의 선박 엔진 업체와 스마트십 선박용 엔진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삼성중공업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십 시스템에 독일 만 에너지 솔루션의 엔진 진단과 첨단 제어 기술을 탑재해 선박의 엔진 운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고도화된 스마트십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육상 관제소와 선내에서 실시간으로 받아 효율적인 운항과 정비가 가능해진다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습니다. 경남 농업자원관리원이 내일부터 9월 말까지 밀양시 상남면 일대에서 2019 토종작물 테마 전시포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 알의 종자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과 관행 농업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작물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